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어떤 정보에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에서 김민수 대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민수패치가 언제나 금요일은 아침부터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민수패치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패치. 패치 네. 어떤 쪽? 네. 일단 오늘은 요즘에 또 핫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니죠. 네네. 네, 그중에 하나가 2차 전지는 2차 전지인데 그중에 또 세부적인 섹터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거의 뭐 또 뜨겁습니다. 이쪽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고 또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샅샅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져보죠. 네. 수급이 주목하고 있고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전고체인데 전고체, 이게 저는 이렇게만 알아요. 꿈의 배터리, 얼마나 좋길래 꿈이고 얼마나 어렵길래 꿈일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대표님? 네, 주가가 잘 올라가면 꿈이죠. 네.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입니다. 전부 고체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네. 전부 근데 고체, 지금은 액체인데 네. 고체가 되면 이 고체 형태가 메리트가 큰 거죠, 대표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다 고체가 아니고요. 네네. 전해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배터리 안에서 또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양극,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방전이 되는 과정에 좀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데 그 사이를 채우는 게 액체인 전해질이죠. 근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고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변화, 액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충격을 가하거나 네. 약간 뭔가 불안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충돌로 인해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하이니켈계 쪽에서 가장 약점으로 자리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죠.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고체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일단 가장 높아지겠죠. 그래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액체보다는 고체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지죠. 네네. 그러면은 충전 횟수나 여러 가지 어떤 용량 같은 경우도 제가 보통 액체인 것보다 밀도가 높은 쪽이다 보니까 문과입니다. 네. 저도 문과입니다. 네. 하지만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대표님. 네. 높은 밀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용량도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얘기하는 플렉서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손목에 그냥 화면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누르고 그냥 움직이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아닌가요? 그거 디스플레이 다른 걸까요? 안에 밑에 오히려 고체로 배터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탑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래서 꿈의 배터리가 나오는 게 그럼 여기저기에 다 자체적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도 그런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방산 쪽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도 이런 플렉서블한 배터리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양한 또 분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쓸 때는 상당히 많다. 네.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이런 자동차 아니면 큰 용량을 필요로 한 쪽에서 훨씬 더 쓸 쪽이 많다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삼성 쪽에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나 싶었는데 정말 다변화해서 쓰일 수 있는 곳이 정말 많군요. 그런데 저는 꿈의 배터리라서 좋긴 한데 이게 좀 많이 걸려요. 상용화까지는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건지 자리를 잡는 그 시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걸까요, 대표님? 네, 이게 지난주 이어서 네네. 올해 초에 또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방문했다라는 쪽에서 직원들 사기도 뿜뿜 해드리고 네. 그랬을 때 나왔던 부분들이 그러면 파일럿 라인을 만들 정도면 삼성 SDI가 어느 정도 기술력과 함께 선결이 됐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양산을 할 준비가 다 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국내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어서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앞선 쪽은 저희가 일본 업체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일본 쪽이 좀 더 앞섰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외에 제대로 어떤 투자나 그리고 또 적합한 좀 끌어올리는 기술력들을 맞춰서 하이니켈계 같은 경우 쪽에서는 전혀 아직 명함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럴 때 아예 다음 단계로 바로 진입을 해서 뭔가 우리가 기술을 선점하겠다라는 의도가 높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쪽은 도요타가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가장 어떤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이해도가 높은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잠깐 시운전하는 차만 보여주고 그 뒤는 좀 잠잠합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닛산은 2028년 양산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들어오는 단계고요. 하지만 그 중간 단계인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액체에서 고체로 가기 전에 또 약간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젤리입니다. 네, 점토, 뭐 젤리 네. 이런 거 활용해서 우리 약간 좀 어떤 전자이동도 원활하게 하고 또 고체 성격도 갖기 있게. 이건 양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양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일본 네.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또 한번 변화가 되는 기술 쪽을 바라보는데 용량은 작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커져야 2차 전지가 전기차 같은 이제 모빌리티 쪽에 들어오겠죠. 이건 조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 쪽에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기술 완성도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바로 하반기에 양산해서 바로 뭐 장착할 수 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더 중요한 거는 항상 2차 전지 섹터 쪽에 저희가 지금 벌써 주도주로 자리 잡은 게 한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쪽에서도 주도주를 자리 잡아서 성과가 내오기 시작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투입돼서 설비 투자가 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해야 완벽하게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리튬이온, 그러니까 하이니켈계랑 전고체 배터리랑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4배 차이 납니다. 와, 엄청나군요. 1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럼 이걸 떨어뜨려야 자동차에 제대로 장착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럼 돈이 더 많이 들고 시간도 설비 투자하는 시간도 들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조금 너무 뜨거운 거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돈이 필요한 자리, 아직 기술력도 조금 더 가야 되고요. 그러면 네. 최근에 나온 관련주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 지금 자리만 하더라도 한농화성이 관련주로 묶이고 지금 상한가 진입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신지에 대한 힌트도 살짝 주세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서 시장이 맞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화학연구원하고 네. LG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이 손을 잡고 거기서 나오는 전해질, 특히 고분자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소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체로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고체도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흙 쌓아놓듯이 쌓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도 또 정밀하게 가교제가 있고 가소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쪽과 같이 문과입니다. 네. 네. 소재가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을. 저도 귀를 굉장히 쫑긋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다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것들. 네. 취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가장 끝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개발 중입니다. 중이군요, 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완성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힘든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수화학도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강했었죠. 이쪽이 KTI라고 하는 쪽에서 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쪽과 함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 관련된 쪽의 사업자로 선정됐었고요. 거기서 개발을 또 잘 보세요. 추진이네요. 추진입니다.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완성됐다가 아직은 아니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뭐 또 장비 쪽으로 하나 종목을 보게 되면 아바코라는 종목도 최근에 또 급하게 또 빠르게 반응을 했었죠. 이 종목의 특징도 고체 전해질 관련된 쪽에서 증착을 하는데 고속으로 증착하는 장비를 개발 중. 네. 다 지금 보게 되면 끝에가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뜩이나 2차 전지 관련된 트렌드가 강한데 여기 우리도 한번 편입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갈 길은 맞으나 관련주의 속도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빠른 걸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희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한 단서들 어떻게 공략할지, 그리고 공략할 핵심 종목은 마감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3일장 곧 마무리가 되는데요. 양대 지수가 빨간불 켠 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800선 위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1.9%. 외국인의 오늘 수급이 여기에 집중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그룹주의 강세가 이런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수의 상황, 종목의 향방,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 3일 금요일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3일 금요일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양대 지수의 그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코스피가 잠잠, 상승과 하락 종목이 여기에서는 팽팽하게 좀 맞서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정말 상승폭을 키워나는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오후를 보냈습니다. 오전보다 오후에 탄력이 더욱더 주목도가 높았죠. 자, 올 들어서 처음으로 코스닥 지수는 800선 위에서의 오후 장 마감 직전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만 더 주목도 높은 것은 코스닥 802선 올 들어 처음에 앞에 팔자 찍힌 겁니다. 상승폭은 1.93%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이 상당했고요. 오후장 급등 종목이 코스닥 쪽에서 속출하면서 이렇게 상승폭이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엇갈린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향방을 보시면 뚜렷합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장중 내내 코스피 쪽에서는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매도로 기운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같은 경우도 매수 규모가 많이 축소된 모습으로 100억 원가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 모으는 패턴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가 외국인 쪽에서 확인된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매수 주체인 외국인 쪽에서의 러브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활력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특징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 위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급등, 급락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급락입니다. 14원가량 하락하면서 1,301원 선, 1,300 앞쪽으로 옮겨섰다라는 점 오늘 장 금요일장의 환율 특징 짚어드렸습니다. 머니맵을 통해서도 오늘 보도록 하죠. 2차전지, 바이오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의 이 2차전지와 바이오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좀 눈에 띈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좀 주춤했습니다. 오늘 셀 업체 3사 가운데 가장 외국인 러브콜이 강하게 들어온 쪽은 삼성 SDI 3% 가깝게 올랐습니다. 하루 전에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셀 업체 가운데서는 삼성 SDI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띈 점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 후반에 2시 넘어가고 3시 넘어가는 구간에 VI 걸리면서 뭐지 하면서 눈길이 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뛰는 모습, 매수세의 성격은 분석이 필요할 듯 하나 어쨌든 상승폭이 더욱더 뛰면서 14%의 오름세가 됐고요. 이 점이 상승폭을 코스닥의 오름세를 견인했다는 점 첫 번째로 또 한번 언급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움직임도 뉴스에 따라서 주목하셨을 겁니다. 서정진 회장의 복귀, 왕의 귀환, 소방수가 왔다. 빠른 판단이 이끌어낸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높아진 그 구간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이슈 빼고 또 본다면 CMO 업체들이 오늘 가볍게 날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점 특징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넘게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정말 오랜만에 5% 넘게 올랐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토요일에 양회가 중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오늘 그간 미리 올랐던 탓인지 철강주와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모습, 포스코홀딩스가 1% 넘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죠. 금융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행의 역할을 확대한다. 그리고 은행 경쟁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금융당국 요 안을 검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금융사들 전반적으로 보험과 지주사 좀 많이 약했습니다. KB금융이
1%, 메리츠 금융지주는 3% 넘게 하락 흐름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장 오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 주실까요? 네, 시장이 딱 그거 같습니다.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 2차 전지 안 갖고 있는 사람 확 구분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오늘 이번 주 또 한 1, 2월 달 너무 회피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머지 갖고 있는데 시장 절대 못 따라간다. 라는 쪽에서 좀 암울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들 수급 쪽을 보게 되면은 약간 여전히 부진하게 마감이 됐죠. 특히 현물, 선물 모두 매도로 마감이 되는데 규모는 크진 않지만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외국인들조차도 코스닥에 집중 베팅합니다. 지금 2,700억, 2,2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 우리가 애써 코스닥에 대해서 에이 뭐 종목적으로 움직이는데 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닌가 봅니다. 좀 더 진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탄력과 함께 나오는 종목들의 변화 너무 또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빼면 요즘에 할 얘기가 없고 게다가 또 의외로 백화점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신세계 관련된 종목들 좀 강했었고 뭐 셀트리온 그룹 쪽 다시 또 변화가 들어오면서 아마 이쪽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나 싶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변화가 또 이제 2차 전지가 꺾이고 뭐 이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더 강해지네요.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뚜렷하다라는 쪽으로는 보는데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쪽에서 다음 주 흐름들 지켜보시되 이런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은 빠지지만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확신만 들면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야기를 해본 게 전고체 배터리였잖아요, 대표님.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받아본 종목의 흐름을 저희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수급의 이 손바뀜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할 때 꼭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 오늘 출연하시는 주 이 종목 알았나 봐요. 오늘 9%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아니면 전략 수정이 있을까요, 대표님? 죄송한데 무슨 종목이죠? 메이커스요.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통할 줄 알았어요. 그랬었군요. 네. 네. 올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점인데도 잘 안 꺾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거는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떤 핵심적인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직접적인 또 이제 FPGA라고 그러죠. 이쪽 관련된 쪽은 여전히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움직이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살짝 전고점대에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시죠. 네. 15,000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시 전고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없는 사람은 서럽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서럽지 않으려면 안 간 거, 그래도 메리트 있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마 전고체 배터리를 가져오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저희 전략을 전고체 배터리 주에 대해서는 세워보면 좋을지 일단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앞서 대부분 느끼셨을 겁니다. 기대감이구나. 라는 쪽에서 먼저 반영하는 측면. 요즘에 하도 성장주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 땡겨오는 주식들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이 만약에 흔들린다. 아마 가장 먼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쪽도 바라보시되 또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굳이 갖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돼? 라는 쪽은 아니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따라갈 종목은 아니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많이 끌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을 놓고 이야기해봐야 되죠.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을 종목 주시죠. 어떤 종목 저희 그중에서 꼽아주셨을까요? 네, 그래도 전고체가 멀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그래도 그 과정 쪽에서 준비를 잘한 회사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증설이나 아니면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라고 하는 KRI 쪽에서 이 고체 전해질 관련된 공침 제조 기술, 그러니까 같이 침전 상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어가는 상황들로 봤었을 때 자꾸 문과가 생각나네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기술이고요. 그쪽에서 기술 이전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2공장 쪽에서 부지 어느 정도 선정했고 파일럿 생산 시설을 만들어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구축과 함께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관점들 상당히 높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리콘 응급제죠. 대주전자 재료는. 네, 대주전자 재료군요. 그렇습니다. 네. 2025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늦었지만 차라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꼽는다. 이쪽이 훨씬 더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건 캐시카우가 분명하게 있고 증설 이슈를 가진 종목이 고르는 키포인트로 지금 잡아주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장에는 99,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도 저희 이어서 대표님 받아볼까요? 네, 지금 월봉 딱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박스권 움직이다가 13만 원대 정도까지는 들어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1,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많이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